저희 서비스는 이제 사람들의 재능을 오프라인 수업의 형태로 공유하는 비즈니스고요. 일단 뭐 타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는 게 2015년도 저 지원했었거든요. 광탈했어요. 소리도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인연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울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그래서 사투리를 저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좀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그냥 이래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맨땅에 헤딩 중인 3년차 대학 졸업 안 했습니다. 대학생 창업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학교에 창업하라고 하는 이런 지금 오네가 같은 행사들을 많이 다니다가 기회가 돼서 창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는 저는 수능을 4번 봤어요. 수능을 4번 받고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래서 학교를 25살 때 오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늦게 오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기 전에 뭔가를 계속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졸업하는 동시에 좀 준비된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학교도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한 좀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결국 간단하잖아요. 남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필요한 걸 찾아서 그 필요를 제공해주면 누군가 돈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이 필요한 거고 조직이 1, 2년 할 게 아니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만들고 저는 그게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과 대표 이런 것들을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도 활동하고 또 그냥 학교 동아리일 뿐이지만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를 유지시키고 또 사람들이 그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포스터를 하나 붙여도 어디 붙여야 더 눈에 띌까? 이게 아마 다들 하시게 되는 마케팅의 그냥 기본이거든요. 메시지를 하나 써도 어떤 메시지를 써야 더 좋은 사람이 올까? 그런 걸 계속 고민하는 차에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열심히 했던 활동이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 축제를 기획했었거든요. 학교 축제를 기획하다 보니까 정말 학교 안에 정말 다양한 동아리에 취미를 가진 학생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재밌다. 정말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구나 하던 차에 다 이 친구들도 한 친구는 정말 이 댄스 동아리 친구인데 진짜 밥만 먹고 춤만 춰요, 이 사람. 그래서 정말 춤을 잘 추고 춤에 오랜 기간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죠. 또 한 친구는 정말 이제 운동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고 한 친구는 정말 이제 언어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이분들이 다 결국 4학년이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분명히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기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안정적인 소득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거죠. 저는 그게 참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걸 이렇게 추는 걸 보기만 해도 저한테는 가치가 있는데 왜 이거를 직업으로 안 할까? 이러던 차에 워낙 유명한 서비스죠. 2015년쯤에 한창 이제 우버랑 에어비앤비가 막 공유 경제 열풍을 불러일으켰을 때 굉장히 컨셉이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그냥 남는 방을 누군가를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이게 뭐지? 약간 그 컨셉이 굉장히 전 충격이었죠. 정말 그 버려둔 방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건데 그냥 필요한 누군가가 연결시켜줬다는 것만으로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 컨셉을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고 그렇다면 제가 가졌던 문제점인 재능도 이 친구들이 결국 그 공무원이 되면 그냥 자기 혼자 취미로 남잖아요. 이 춤이라는 노하우가 이 취미를 누군가에게 공유하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 소득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또 내가 필요한 거를 가깝고 내가 딱 필요할 때 배우니까 또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에어비앤비 컨셉을 보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P2P 재능 공유 서비스 타링입니다. 타링은 그때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잉여 탈출이에요. 잉여 시간 잉여롭게 보내지 말고 탈출하자라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던 이름인데 꽤 요즘은 좀 낯설다고 좀 이렇게 재밌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사업 제 얘기 들으면서 앱 깔아서 보면서 하면 더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앱을 까시면서 보면 더 잘 와닿을 거고요. 그래서 컨셉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 울산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면 강남에 내가 코딩을 배우고 싶다. 강남에 코딩을 치면 뭐 한 수십 명 튜터가 뜹니다. 그럼 그 튜터들을 확인하는 거죠. 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가격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수업을 하는지를 보면 약간 상품 보듯이 튜터들이 비교하고 결제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고요. 처음 1대1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룹 수업이 더 많아요. 그룹 수업이 더 많고 지금 그래도 한 튜터분들이 4,000명 정도 이상 계십니다. 그리고 뭐 회원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정말 바닥으로서 맨땅에 헤딩한 것 치고는 많은 회원을 모집한 이유가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플랫폼 서비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플랫폼이 가장 요즘 뭐 진입하기도 쉽죠. 물론 이제 진입하기 쉬운데 이제 이거를 서비스화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결국 이제 양 사이드 플랫폼은 뭐 결국에는 이 공급자 수요자 이 두 니즈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튜터분들은 주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재능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밸류가 가장 크고요. 뭐 또 사람을 만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튜터는 4,300분 계시고 작년에 제일 돈 많이 번 분은 한 1억 2천만 원 벌었습니다. 메이크업 튜터분인데 정말 약간 이 정도 벌면 거의 직업이 되는 거죠. 유튜버나 뭐 파워블로거나 플랫폼이 크면 그 안에서 직업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튜터분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 수강생은 굳이 학원도 있고 인강도 있는데 왜 굳이 타링해서 수업을 듣냐? 일단 바쁜 직장인 분들이 많아요. 바쁘니까 딱 내 원하는 시간, 장소, 3주에 한 번씩 내 야근 없는 시간, 내 회사 근처에서 딱 맞춰주니까 수업을 많이 듣는 것 같고요. 회원은 예전 데이트인데 지금 한 10만 명,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저희 플랫폼에서 거래된 금액은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꿈꾸는 이제 우상향 그래프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사실 이런 그래프는 돈 태우면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자랑스러운 게 플랫폼이 좀 이제 자리 잡아서 마케팅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케팅비를 그냥 저희는 막 치킨 게임 같은 거 싫어요. 마케팅비를 오히려 줄이면서 우리 고객들의 재방문, 고객들이 이제 타링을 알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다 보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프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저희가 카테고리가 100개 정도 되는데 항상 이제 스타트업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였을 때 가장 잘 되는 게 일단 공급 수요가 안 맞는 게 잘 돼요. 예를 들면 영어는 시장이 크잖아요. 시장이 큰데 거기는 이미 공급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제일 잘 되는 거 보면 영상 편집, 메이크업, 뭐 포토샵, 주식 투자, 코딩 이런 건데 요즘 막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마땅히 이 과목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 공급이 부족한 거. 예를 들면 영상 편집 같은 거 네이버 치면 약간 전문가들을 위한 공급만 있거든요. 약간 저희 고객들은 그냥 여행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약간 라이트하게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 수요가 안 맞는 저희가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카테고리들이 좀 형성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잘 되는 것들은 이런 카테고리지만 좀 재밌는 카테고리들은 뭐 게임도 막 요즘 많이 하고요.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신상문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었고 그래서 연애법, 뭐 소맥 말기 정말 이게 과연 될까 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컨텐츠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듣구나를 느끼고 있고 저희의 이제 고민은 개별 카테고리에서 이게 지금 작년에 영상 편집 한 1,000건 매칭됐는데 그걸 올해 10,000건까지 어떻게 할까 한 카테고리를 버티컬로 파면서도 이 카테고리 개수를 늘려가는 게 이제 저희 사업의 이제 핵심이고요. 저희가 사실 뭐 이런 얘기는 3년 차 얘기니까 이 얘기보다 제가 이제 오히려 시작했을 때 정주영 창업대 지원한 당시부터 이제 스토리가 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타링 한 3년 차인데 뭐 한 4가지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이 컨셉을 구상했을 때 이거 재능 공유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문과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아이디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울산대에도 있을 건데 벤처 수업 같은 거 있어요? 캠퍼스 CEO 같은 수업 교내 있나요? 인강이요? 그러니까 벤처 수업
하여튼 저희는 있어서 그 벤처 수업을 일단 갔어요. 제가 모르니까 일단 가서 사람을 좀 이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고 해서 가서 일단 팀플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있다.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만이라도 연결시켜보자라는 생각에. 근데 그때는 다 문과생들이었어요. 개발자도 없고 디자이너도 없고. 그래서 정말 보시면 정말 PPT로 만들었거든요. 정말 린 스타트업의 끝판왕이죠. 그냥 PPT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나마 축제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춤 잘 추는 친구한테 그냥 춤 수업 만들고 뭐 포토샵 잘하는 친구 이제 포토샵 수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수업 한 4달 동안 100건 연결됐어요. 거기 보면서 니즈가 있구나 를 제가 느꼈고. 근데 그때 이슈는 팀이었어요. 아마 아까도 정주영 창업대에서 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팀 그때 다 문과생들이었고 할 줄 아는 게 다 비슷했고 누구는 한 명이 좀 이제 기획하면 디자인 개발 같은 게 받아줘야 이제 일이 진전이 되는데 다 이 역할이 비슷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됐던 팀이 가장 이슈였습니다. 결국 팀이 깨졌고 제가 가지지 못한 역량을 가진 팀원을 제가 찾았죠. 여러분도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귀한 게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가 진짜 귀하거든요. 특히 좋은 개발자는 귀해서 저는 개발자가 도저히 안 구해져가지고 처음엔 제가 코딩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며칠 해보면 알 거예요.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찾은 게 제가 정외과인데 정외과 출신 선배인데 코딩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뭐 더 좋은 개발자 기다린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분을 모셔와서 지금 보시면 회원가입도 안 되는 그냥 회원 그 페이지인데 그냥 일단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나마 영업력이나 제가 네트워크는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학생회 하면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쓰는 SNS 채널 이런 걸 제가 잘했어요. 제 핵심 역량이 약간 마케팅 역량이었죠.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래도 각 학교에 특히 대학생들이 좀 타겟하기 좋은 게 각 학교에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에브리타임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막 수업들을 공지하고 거기에 보면 간간히 막 과외 구한다는 글들이 있었거든요. 뭐 일본어 과외 한다. 그런 분들 다 모셔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일단 정말 발로 뛴 거죠. 트위터 분들은 정말 그 커뮤니티에 영어 과외 합니다 하는 분 전화해서 학생인 척해서 전화해서 등록해라 영업하고 또 그분들을 제가 대신 이제 페이스북에 PPT를 만들어서 올리고 다 카톡으로 연결했어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사업이 되는 거죠. 이때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개발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 개발자도 사실 이 좀 급이 있습니다. 좋은 개발자가 하면 진짜 쉽게 하는데 안 좋은 개발자가 하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외주도 돈도 많이 날렸고. 근데 다행히 저희 공동 창업자 형의 군대 동기가 10년차 개발자였어요. 그분 연봉이 1억이에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이제 성의만 매일 찾아가서 그냥 약간 그 상담받는 명분으로 갔어요. 좀 봐달라. 하나씩 봐주는데 애들이 그래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사업이 디벨롭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처음에는 튜터가 뭐 30명이었는데 갑자기 다음에 올 때 막 100명이 돼 있고 다 그냥 발로 그냥 저희가 다 영업한 건데 그래도 개발자분이 볼 때는 얘들이 괜찮다. 그래서 결국 그 1억 연봉을 버리고 조인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도 비용이거든요. 요즘은 아마 울산대는 이런 사무실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저희 당시에는 사무실도 없어서 저희는 다행히 다 자취를 했었어요. 초기 팀원들이. 집을 합쳤죠. 집을 합치면 큰 방 나오면 거기 사무실 쓰고 다른 방에 이제 2층 침대 놓고 자고 정말 좀 아등바등했습니다. 아등바등해서 개발자가 들어오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제 진짜 개발 좋은 사람이 와야 되구나. 일이 막 진전이 되면서 그때부터 막 카톡으로 연결하던 게 다 자동화 시키는 거죠. 진짜 자동화의 힘은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이제 서울권 전체 대학 확장이 됐고 뭐 갑자기 한 달에 뭐 100건 연결되던 게 뭐 2, 300건씩 빨리 늘면서 3,000건 연결되면서 이때는 이제 사람이 늘고 투자가 필요한 거죠. 투자가 필요해서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사업을 하면 투자 받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학생 창업 가면 신뢰를 안 합니다. 하다 말겠지. 약간 스펙으로 하겠지. 취업하기 위해서 해서 그럼에도 제가 정말 많이 까였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개발자를 꼬셨던 그 끈기로 그래도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신 한 투자 시드 1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1억 받고 또 하나 풀리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정부 지원금 또 1억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풀렸고 또 이제 매칭이 되니까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다 저희가 그때만 해도 다 아마추어들이었거든요. 근데 좀 디자이너도 좋은 디자이너 뽑고 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정식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인데 작년에 이제 뭐 펀딩 받고 뭐 사업이 좀 되면서 이제 대학생보다 이제 직장인이 더 보니까 대학생들한테만 마케팅했는데 직장인들이 고객이 한 30%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더 좋은 고객인 게 일단 소득이 많잖아요. 대학생들은 뭐 마찬가지겠지만 월에 한 50만 원 쓰는데 한 20만 원 결제하려면 좀 쪼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그 결제하려고 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획득 비용이 높은 거죠. 근데 직장인들은 월에 한 150만씩 버니까 20만 원 정도는 사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직장인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마케팅 효율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까고 직장인 올인해서 직장인으로 이제 마케팅을 이게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사업은 가설의 검증이라서 처음에 저는 대학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이 그 지역적 뭐 지역 같은 게 민감하고 같은 대학교 학생들끼리 잘 되고 이런 가설인데 다 틀린 거죠. 가설은 그래서 자기 가설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처음에 제가 저의 사업을 설명할 때 대학생 재능 공유 서비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을 까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초기 가설에 갇힐 필요 없다. 제가 딱 전형적인 케이스고 마케팅 그때 올해 한 1,000만 있었는데 이 돈을 다 그냥 페이스북 광고하는데 20세부터 34세 하던 거를 27세부터 34세로 바꾸는 순간 그냥 갑자기 ROI가 2배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이때부터는 제 이슈가 제 스스로죠. 이제 회사가 크고 작년 초에 6명인데 작년 말에 14명까지 제 팀원이 늘면서 또 다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셔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슈인 거예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열정만 넘쳤지. 정말 그냥 어떻게 일만 버릴 줄 알지. 진짜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 스스로가 이제 이슈였고 팀원들도 이제 약간 이슈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사업을 하시면 아마 다른 어떤 직장 생활 없이 바로 사업을 하면 저 같은 케이스가 될 텐데 고생은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마주하는 게 처음 마주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6명 조직 월급 주고 하는 것도 처음인데 갑자기 14명도 처음이고 또 계속 이슈가 생기고 뭐 개발 다 처음이니까 그걸 계속 공부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을 끌어갈 내 스스로의 카리스마가 안 생기니까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뭐 그런 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또 다음 스테이지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연결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누구나 자기 재능으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연결돼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포털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교육도 지금까지는 다 개인들만 교육했지만 좋은 튜터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회사 안드로이드 교육 좀 해달라. 이런 거는 뭐 건당 2천만 원씩 합니다. 갑자기 막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즘 이제 올해 또 하나의 어젠다를 잡고 있는 게 온라인 교육. 왜냐하면 서울권에 주로 많다 보니까 지방 쪽에 그 니즈가 있어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을 온라인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인데 사실 요즘 콘텐츠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제 콘텐츠가 아마 콘텐츠 사업 하시려는 분도 있을 텐데 워낙 이제 모든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 시간을 모바일에 보니까 이 모바일 사람들의 시간을 장악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어쨌든 튜터분들이 다 예를 들면 자기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콘텐츠를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나 이 콘텐츠를 이제 비즈니스화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또 이것도 관찰이에요. 저희 가설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4,000명 튜터분들의 수업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을 막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딩 튜터인데 코딩 배우러 왔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코딩을 맡기는 거죠. 그 디자인 배우러 왔다가 디자인을 맡기는 거. 그 고객들의 관찰을 보면서 아웃소싱 작업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 대 개인 연결만 하던 걸 이제 컨텐츠랑 아웃소싱 작업까지 확장하는 걸 저희의 어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가까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나 좀 반추를 하다가 이 네 가지 고민을 사업하기 전에 좀 이 고민이 부족했구나를 제가 좀 느껴서 한번 고민을 공유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 사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회사의 문제가 창업자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부족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럼 이때 잘하는 창업자들은 이 네 가지 고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고민이 부족한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사업을 더 성장시키지 못하죠.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것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본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학교 그 스터디하면 글 쓴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취향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결국 사업은 자기 개인을 표현하는 과정인데, 제일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뭐냐고 묻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셔도 경쟁사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차별성이 그 개인이 얼마나 창업자가 잘 고민했던 게 묻어나냐가 결국 그 차별성이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애매하고 그냥 비슷해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왜 타링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제가 답을 하면 이 투자자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뻔한 소리 한다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투자자들을 욕했죠. 알지도 못하는 게 왜 계속.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자아 성찰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타링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그냥 돈 벌려고 사업하나? 그러니까 왜 이런 고민이 부족했구나 제가 느꼈고, 또 1번 질문이 2번이랑도 연관되는데, 제가 볼 때 아까 정주영 창업대회도 보면 1인 팀이 거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 창업가일수록 아직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 팀인데, 팀이 거의 다 깨져요. 제가 봤던 책 중에 가장 책의 문구 중에 그 공감했던 문구가 동업은 뭐 없는 결혼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업이라는 게 이해관계도 걸리고 지지고 볶고 몇 년을 고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저도 처음에 초기 팀 깨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고민이 부족하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강점, 단점이 뭐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가 스스로 정의가 돼야 내 단점, 그러니까 강점이 같은 사람 있으면 깨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보완해줄 팀이 있어야 서로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욕망이 너무 같아도 깨져요. 둘 다 관종이야. 그럼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장난 같은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보완되는 사람이어야만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번 팀이 정말 중요한데, 그 좋은 팀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1번이 전제라고 봤고, 저는 1번이 안 됐기 때문에 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한 분 한 분 채용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인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VC들이 계속 시장 얘기해서 시장 크기만 얘기하잖아요. 아, 왜 계속 이런 거 물어보냐? 사실 막 시장 크기 같은 거 구글링 해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 처음에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서 시장이 다구나. 시장이 다구나 느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표현 중에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애들이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시장이 있으면 그냥 대충 만들어도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주영 창업 때 보고서 쓰면 시장 크기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대충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서비스 만들면 3년 내에, 타링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되면 그 서울에 쓰는 20에서 34세 사람들, 성인교육 쓰는 사람들 중에 3.1%가 P2P 리슨 하니까 다음엔 7,800억인데 그중 10하면 780억 거래액 나오겠구나. 이런 게 사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논리적으로 안 나오면 사실은 나는 이 아이템이 좋아도 사실은 시장이 없으면 잘 안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걸 좀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 저도 이게 네 번째가 안 돼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데, 저는 사업이 결국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가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초기 팀원들이 보면 이 가설 가지고 논쟁을 해요.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결국 고객한테 보여줘서 이거를 검증을 받아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막 논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왜냐면 검증 안 해본 가설로, 저희도 그랬고요. 약간 자존심 싸움도 됐고 막 하다 보면 이 쓸데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태도라는 걸 명확히 그냥 인지하면 싸울 시간에 빨리 해보는 거예요. 빨리 그냥 설문해보고 그냥 물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걸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그냥 상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많은 팀들이 이런 정의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서 많은 시간 낭비를 하는 걸 봤고, 저도 요즘 안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봐라, 린 스타트업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다시 만약에 2015년도 돌아간다면 이 네 가지를 좀 더 잘한다면 지금 이제 3년 걸린 걸 1년 반 정도 만에 하겠죠. 진짜 시간 많이 날렸거든요. 팀 깨지고 이런다고. 4번 막 회의, 쓸데없는 회의 엄청 많이 했어요. 도대체 예전 회의록 보면 도대체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했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고요.